자,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를 넘어서 드디어 바로크로 갑니다. 이제 드디어 가면 본격적으로 재밌어요. 르네상스까지가 좀 원래 지루해. 그러면 이제 바로크로 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궁정사회가 드디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. 이 오빠 알죠? 이제 이 오빠부터 얘기를 또 해야 돼요, 우리가. 루이 14세잖아요, 그죠?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이슈였던 오빠입니다. 단 키가 159, 루저예요. 키가 좀 작어. 그래가지고 항상 요 빨강색 힐들을 신었습니다. 요 힐을 신었단 말이에요. 이 리본이 보통 길이가 40cm. 그 위에 은으로 된 버클까지 쾅 한번 박아주시면 당대 루이 14세 패션 코드 완성! 딱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. 자, 중요한 거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루이를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. 우리가 패션에 대해서 맨날 얘기할 때 참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단어들을 되게 남발 많이 합니다. 시크하다는 말 정말 많이 쓰죠, 그죠? 너무 시크하니까 시크해지잖아요, 사람이. 아프죠? 짜증나는데,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프렌치 시크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. 그리고 그 문법을 만든 일종의 이반자입니다.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의 모든 명품들, 프랑스의 미식, 아름다운 그 음식들이요. 음식 문화, 돔페리뇽, 샴페인, 그것뿐만이 아닙니다. 향장 문화.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저 프랑스제의 화장품들이며 옷 브랜드며 생각해 보세요. 이 모든 것들의 토대가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. 이때, 이 양반 때.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 오빠가 모든 걸 다 왕이 뭘 그걸 다 만들어요. 뭐든지 밑에 있는 애들이 하는 거지. 밑에 콜베르라고 그 재상이 있었어요. 그 사람이 하나하나 다 만듭니다. 이게 촘촘하게 설계도 그려가면서 그런 프랑스를 사치제 산업의 어떤 선도자로서 프랑스, 그 유럽 전역에 이제 포지셔닝을 시키게 되죠. 이 루이 14세가 그림을 그려지던 시대가, 요 초상화 그리던 시대가 예순이 훨씬 넘어서 거의 70에 가까우던 시대의 모습이에요. 나이대 모습이라고요. 근데 모습을 보세요. 가발은 사자머리 했어요. 미스 코리아 머리 언니들 했네요. 좋아요. 상체는 언뜻 그런 것 같은데. 재수가 없는 건 다리예요. 웬 엑소 오빠 다리예요. 너무 튼튼해. 이게 지금 60대 후반의 다리 같지가 않아. 너무 튼튼해. 이 왜겠어?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하나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. 상의는 자연스럽게, 하의는 청년의 다리를 삽입해서 그렸어요. 항상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의 모습, 청년의 모습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 염원을 담아서 왕의 모습을 그렸던 것입니다. 이 루이 14세 때 드디어 오늘날 우리가 있는 저 유행, 패셔너블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, 그리고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연희 양식들, 엔터테인먼트죠. 무용이든지 오페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토대들이 다 만들어지기 시작하고, 이제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 미술을 학원 가서 배워야 했던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. 드디어 아카데미라는 곳에 가서 배워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드디어 펼쳐지게 됩니다. 요거 이제 얘기했고요. 루이 14세에 대해서는 참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, 다음 기회에 또 이 사람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하고요.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하려고요. 루이 14세 하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사자머리라고 그랬잖아요. 그게 가발이에요. 3kg짜리. 역시 이 시대의 모든 남자들은 간지를 위해서 뭘 했다? 가발을 썼다. 그래서 이 가발을 냈던 루이 14세 시대의 가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당시, 그러니까 17세기에서부터 18세기까지는 탄미의 시대. 이 시대의 남자들은 가발이 없이 바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. 아주 하층민의 천민들만을 제외하고는
다 가발을 써야 했었던 시대예요. 그 가발이라는 게 왜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? 왜요? 동양에서는 사실은 가발이 그닥 썩 와닿지 않을지도 몰라요. 우리가 실제적으로 탈모 때문에 저도 지금 머리가 많이 빠져가는데 탈모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런 가발을 한 게 1900년대 초반이거든요. 그때부터 사실은 가발을 썼지 우리는 가발에 대한 그런 그 역사가 없어요. 서구에 비하면. 근데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이 동양과 다른 어떤 독특한 가발 문화들을 만들어냅니다. 이 그림을 하나 보시죠. 그림 속에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영국에 되게 유명한 풍자 화가예요. 윌리엄 호거트라고 하는 풍자 화가인데 지금 이 그림을 그리면서 머리를 삭발을 했죠. 우리가 가발을 쓰려면 어떻게 해요? 머리 있는 상태에서 쓰는 것보다 머리를 깔끔하게 밀고 가발을 쓰면 위생에도 좋고 스타일링하기에도 좋겠죠. 머리를 다 밀었는데 그냥 밀어도 되는데 스튜디오인데 실내인데 왜 모자를 쓰고 있을까요?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모자를 쓰고 있어요. 왜? 여기 바로 중요한 가발의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. 이 시대의 가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벗고 자연의 민머리를 그대로 절대로 타인에게 보이면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. 왜게요? 남자의 민머리는 성기의 귀두와도 같았어요. 아시겠어요? 이걸 그대로 드러내면 뭘로 잡혀가요? 풍기물란죄로 잡혀가. 그러던 시대의 이야기예요. 자, 재밌게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더니 그 루이가 했었던 가발은 여기까지 오죠. 컬이 되게 많고 인모로 만듭니다. 그 인모도 레벨이 있어요. 벨기에산 게 가장 좋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근데 가발이 되게 비싸요. 당시 가격이 가발 하나의 값이 아주 유명한 초상화가에게 자기 프로필 초상화를 그리게 하는 값보다 더 비쌌습니다. 고가품이에요. 그런데 이제 그런 가발도 세월이 지나면서 왕이 하던 그 가발은 너무 무거우니까 점점 더 간소화 경향을 띠게 되는 거죠. 이게 주머니쥐 가발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제 지나가면 가발들이 얇아지고 작아지기 시작을 합니다. 더 재밌는 거는 가발들이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? 훔치면 돈이 돼. 몰래 내다 파는 작물 시장이 생겼네. 그러다 보니까 가발이란 걸어다니는 현금이야. 요걸 훔치기 위해서 또 다양한 도둑질 기법도 태어나고요. 그러던 시대입니다. 그만큼 가발이란 게 필수품이었다라는 거예요. 당시 문학작품들을 보면 가발을 잃어버린 귀족이 여관에서 꼼짝 않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편지를 써서 친구에게 가발을 사오라고 해서 그것을 쓰고서야 나갔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만큼 필수품이었고 그것이 없이는 사회생활을 못해요. 왜?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재화였어요. 사물이었단 말입니다. 자신의 위신, 사회적 위신을 세워주는 상품. 그래서 위신제라고도 하고 영어에서는 프레스티지 굿이라고도 하는 거예요. 그런 거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가발에는 수많은 어떤 문화적인 의미들이 덧붙여지게 됩니다. 이게 1962년에 그린 윌리엄 호거스 아까 설명했던 그 풍자 화가의 그림이에요. 뭔가 재밌죠, 그죠? 이 그림의 원형은 원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었어요. 그 그림을 갖고 풍자를 한 거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였어요? 뭐 지금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저희 옛날에 1960년대 50년대 고무신 사주면 찍어주던 그런 시대를 안 살아서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다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. 뭐라 그래요? 선거를 앞두고 지금도 우리 걸리고 있잖아요. 어떤 특정 정당의 누가 후보가 뭐 노인회에 가서 그분들에게 뭐 설렁탕을 뭐 이렇게 대접을 하다가 뭐 이렇게 벌금 물고 하는 거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죠. 그걸 뭐라고 그래요? 선거 향이라고 하잖아요. 이 당시 영국의 두 정당, 토리당과 휘그당이라는 게 있었대요. 그래서 이 토리당이 당시에 돈을 좀 많이 뿌렸던 모양입니다.
그래서 그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 되게 웃겨요. 앞에 국어라는 사람은 가발이 아예 없어. 민머리인데 머리를 다쳤는지 술을 부어서 치료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고, 지금 이 책은 뭐냐면 선거 인명부입니다. 선거 인명부. 그러니까 요번 지구에서 표를 줄 사람들의 인명부겠죠. 그러니까 Y로 매기겠잖아요. 그죠? 이 인명부인데 인명부가 지금 푹 떨어져 가고 있고, 이 인명부를 보고 있었던 감시관은 어디에선가 던진, 이 뭐 반대당이겠죠? 사람들이 던진 벽돌을 맞고 지금 퍽 맞고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, 지금.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봤더니 왜 신부님께서 가발을 벗어 던지고 밥 열심히 먹다가 뜨거운 거 좀 드셨나 봐. 땀이 많이 났는지 가발을 벗고 이렇게 머리를 닦고 있는 그런 되게 우스꽝스러운 어떤 모습의 그림들이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에요. 그럼 윌리엄 호거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는가? 바로 가발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들에게 필수품이라고 그랬죠. 이게 단순하게 남성의 필수품을 떠나서 남자들이 그렇게 탐욕적으로 얻고자 했던 어떤 세계? 권력의 세계. 가발이 없다라는 것은 그 권력으로부터 밀려난 사람. 가발이 벗겨지는 순간 늘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. 어떤 도덕적인 타락. 이 신부의 모습 떠오르세요? 결코 공중들 앞에서 머리를 그대로 벗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가발에 담겨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의미들, 권력에 응축된 사물이라는 거,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.